네, 안녕하세요. 캔드르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관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건데 파동 분석으로 어,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지금 고점이 여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고점은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그거는 파동에 대한 근거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을 보면은 여기를 A파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1파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1파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1파 연장 펄스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 1파 연장 임펄스의 특징은 뭐죠? 추세선이 모이는 형태죠. 5파 연장 임펄스의 특징은 추세선이 벌려지는 확산되는 형태. 여기서 그래서 1파 연장 펄스로 1파가 마무리가 됐고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 2파가 중요한데 2파가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애매하게 끝났죠. 여기 보시면 여기 돌파는 안 했으니까 자 보면 1파가 나왔어. 그 다음에 2파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파는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1파, 2파, 3-1, 3-2, 3-3, 3-4, 3-5 이렇게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 2, 3, 4, 5가 3파의 연장 파동인 거죠. 어, 연장 파동인데 왜 3파랑 5파랑 비슷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연장 파동의 경우 어쨌든 하나의 파동이 연장되고 나머지 두 파동은 짧아야 되니까. 근데 과거 차트를 백테스팅해 보면 대상승장 때 3파랑 5파랑 비슷한 경우가 저번 시즌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파랑 5파랑 비슷하다고 해서 파동의 형태가 이상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할 건 없다. 왜? 어쨌든 하나 1파보다는 긴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1.618 이상의 연장파가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글렌리 관점에서 보면 다르죠. 근데 과거 차트로 보면 가능하다 해서 여기 3파가 종료되고 4파 끝나고 5파 물론 4파가 이렇게 뭐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5파가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파가 종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종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론 여기서 기간 조정이 더 될 수는 있지만 왜 여기가 그러니까 저점이 왜 여기가 될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4파는 가장 중요한 게 3파에 대해서 되돌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3-1이죠. 3파에 대한 되돌림이 몇이 나왔죠? 382가 나왔죠. 과거 차트 백테스팅 해보면 3파에서 4파의 되돌림이 0.236과 382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382를 딱 찍어서 가장 이상적인 4파의 종결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더 신뢰도를 보태주는 거는 A-C가 1대1이다. 뭐냐? 보시면 여기서 A, B, C가 어떻게 나왔어요? 피보나치 확장으로 재보면 1대1로 나왔죠. 정확히. 그래서 3파에 대한 0.382 되돌림 A, B, C가 플랫에 대한 1대1 비율 맞춰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자 4파에서 또 뭐가 많이 나와요? 4파에서는 하모닉이 많이 나옵니다. 하모닉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3-4파를 X로 잡거나 이런 데를 X로 잡는 하모닉이 자주 나와요. 여기를 X로 잡아보면 여기서 하모닉을 누르고 X, A, B, C, D 가틀리 패턴이죠. 보시면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는 707에 닿았는데 뭐 618도 가능하니까 618, 0.786에서 886 사이 즉 가틀리 패턴이 이런 데서 완성이 됐죠. 그리고 가틀리 패턴의 신뢰도를 더해주는 여기서 발생하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히든 다이버와 일반 다이버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서 저점이 올라가는데 RSI는 어떻게 됐죠? 내려가는 히든 다이버. 그리고 저점이 내려가는데 여기로 잡아야죠. 저점이 내려가는데 RSI는 올라오는 일반 다이버까지 이렇게 다이버전스도 이중 다이버전스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4파의 저점일 확률이 높다. 물론 4파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 조정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깰 수는 있지만 뭐 5만 달러 초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게 뭐 진짜 4만 달러 막 초반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단 메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카운팅 중에 하나고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볼 수 있는 파동 중에서 이 파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종료된 게 아니라 A, B, C에서 여기로 종료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가 있죠. 어, 진짜 많은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또 나오냐? 1파, 2파 여기서 3-1, 3-2 이렇게 3-1, 3-2, 3-3, 3-4, 3-5에서 3-5가 여기서 완성되고 다시 한번 4파, 5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 3파의 내부 파동, 연장파가 하나도 없죠. 1, 2, 3, 4, 5 하면 1파, 3파, 5파가 크기가 다 비슷합니다. 그쵸? 연장파는 항상 하나의 파동은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파동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파동이 또 형성될 수 있냐? 5파 연장이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어, 자, 5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파, 2파, 3-1, 3-2, 3-3, 3-4, 3-5가 연장이 되는 거죠. 1파랑 3파랑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5파 연장 펄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큰 불장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가장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적인 형태긴 합니다. 왜? 5파 연장 펄스는 특징이 뭐죠?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5파 연장 임펄스 특징은 4파가 시간이 길고 되돌림이 크고 0.5 이상 되돌리죠. 자, 여기 3파에 0.5 이상을 되돌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돌림도 큰 겁니다. 4파. 그리고 확산 형태다. 보시면 이렇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3파가 3-5파가 그러니까 3파가 5파 연장 펄스로 나온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13만 달러, 14만 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파동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1파 대비 그럼 3파가 너무 긴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4.618까지 가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로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그로 보면 이렇게 해봐야 1파에 뭐 2, 2.61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큰 차트는 로그로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로그로 보시면은 파동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런 파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파동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봤고 그리고 또 가능한 파동이 이런 파동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1파고 2파고 3파고 4파고 5파 연장. 5파 연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파가 여기서 끝난 거죠. 이런 케이스는. 이런 파동도 가능하겠죠. 1, 2, 3, 4, 5 해서 이렇게 파동이 연장되는 것도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확률을 좀 낮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올라온 파동에 10년 동안 상승을 했는데 10년 대파동의 이 상승이 마지막 임펄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가 A파동, B파동, C, D, E 해서 크게 엔딩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정이 여기서 안 끝나고 이렇게 훨씬 더 A, B, C로 깊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3만 달러도 가능하죠. 네. 여길 찍고 이렇게 불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아직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동일해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할 때 1, 2, 3, 4, 5에서 파동이 끝나지 않았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장파가 어디 있죠 여기서? 1파, 3파, 5파 길이가 다 비슷하죠. 강한 임펄스 파동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항상 연장파를 끼고 나오죠. 하나의 파동은 이렇게 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근데 세 개의 임펄스 중에서 하나도 연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직 파동이 안 끝났을 확률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파동이 형성이 되면 파동도 깔끔하지만 뭐가 또 깔끔해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뭐가 깔끔합니까? 이사 추세 라인이 깔끔하죠. 임펄스에서는 항상 2파와 4파를 잇는 라인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이사 추세선 이 이사 추세선을 3파가 이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요 선이 생명선이란 얘기예요. 3파, 5파 둘 다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엔딩으로 나올 때는 이탈이 가능한데 3파, 5파 둘 다 요 이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4파가 여기서 끝났다고 카운팅을 해버리면 이사 라인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침범하죠.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딱 이상적으로 이사 추세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채널링을 하면 클론으로 채널링을 해보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죠? 3파 연장 임펄스의 흔한 채널 패턴이죠. 3파가 채널을 이탈하고 4파가 들어오고 5파가 여기를 닫는 뭐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뭐 여기다 둬도 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직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당연히 4파가 길어지든 4파가 끝났든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파동은 이렇고 어차피 제가 주로 하는 매매법은 이런 큰 파동에 맞춰서 5분 캔들 매매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큰 파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5분 캔들 매매법으로 주 매매법으로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끝내가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트레이딩 기법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장기 관점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